드디어 진짜 쓰는 일러스트레이터 마스터 클래스의 마지막 레슨입니다. 매장을 꾸며줄 포스터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교재 464페이지거든요. 자, 포스터 만들 때도 역시나 사이즈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사이즈를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비율만 잘 맞추면 어느 정도 느낌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완성본도 그렇고 보시다시피 뭔가 막 글을 엄청 많이 넣어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친구 실제 포스터 크기가 뭐냐 하면 가로 420에 세로 594mm A2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A4가 4장 들어간 거예요. 엄청 큰 거거든요. A4 4장이 들어간 게 A2는 4장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차라리 임팩트 있는 어떤 글꼴, 글자, 어떤 슬로건 같은 것들을 강하게 딱 넣어놓고 여기에 막 되게 뭐 막말로 8포인트짜리 글자를 막 자글자글자글하게 넣어두면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거든요. 그냥 이럴 때는 시원하게 넣는 게 되려 편할 수도 있어요. 그 외에 여담이긴 하지만은 그 선거철 있죠. 특히 선거철에 보면 합법적으로 길거리에 현수막을 엄청 많이 걸잖아요. 그쵸? 그 선거철에 걸리는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뭐 지방선거도 그렇고 선거철에 걸리는 현수막을 보면 엄청 심플한데 엄청 강력하게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구성이 대부분 어떻게 돼 있냐면 현수막이 뭐 요렇게 틀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뭐 한 요렇게 잘라가지고 여기에 당 색깔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떤 인물 눕기 단계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한 거의 이 정도 크기로 글자가 그냥 들어갑니다. 국민을 위한 뭐 대통령 누구누구가 되겠습니다. 기호 1번 뭐 이렇게 끝나요. 그 앞에 그냥 엄청 큰 글자로 기호 1 뭐 이렇게 탁 들어갔고 그런 식으로 글자가 많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크면 클수록 공간이 많으니까 글자를 많이 넣어야지 라는 생각보다는 크면 큰 영역을 디자인할수록 되려 글자를 적게 넣으면 그게 더 효과가 더 극대화가 될 거예요. 그냥 더 직관적으로 메시지 전달이 더 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만들 때 책처럼 이렇게 좀 심플한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5페이지에 첫 번째 스텝 컨트롤 N 눌러가지고 요거는 실 크기 그대로 만들게요. 가로 420에 세로 594mm 프린트 프리셋에 가서 가로에 420 세로에 594mm 아이고 594 A2 사이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고 우리 계속 쓰고 있는 미색 배경을 깔도록 할게요. 미색 배경 깔아주고 뭐지? 어디 갔냐? 570 깔아줍니다. 깔아주고 그 다음에 글자가 먼저 들어가야겠죠. 글자가 항상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뭐 사진이 들어가면 사진이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케이크라고 씁니다. 일단은 슬로건도 미리 생각해두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이 친구 뭘로 했지? 책에서는 위에 뭐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먼저 했는데 글자를 먼저 하도록 할게요. 해서 이 친구 글꼴을 지막 계산수채 썼네요. 지막 계산수채 크기도 아까 말했다시피 적당히 이렇게 줄여가지고 여기서 정수 단위를 올리면 된다고 했어요. 그쵸?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적당히 책에 설명된 한 260포인트 적용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해주고, 자, 아무튼 이제 글자를 넣었어요. 나머지 이렇게 잔잔한 요소들은 얼마든지 꾸미면 되거든요. 근데 뭔가 크게 상징적인 배경 같은 것들은 당연히 글자 다음으로 넣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뭔가 케이크 우리가 만들었던 로고가 케이크에서 뭔가 이렇게 뭔가 초콜릿 같은 거, 치즈 같은 거 이렇게 뭔가 흘러내리는 듯한 이게 포인트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포인트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요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을 여기에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만드는 방법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냥 N 연필 툴을 선택해서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대충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으로 막 그냥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냥 해서 이렇게 끝까지 닫아줄게요. 닫아주고 이제 이 친구는 색깔을 요 주황색 계열 요거 추출을 해줍니다. 밖으로 나간 거는 뭐 클리핑 마스크 시키셔도 되고 어차피 잘리거든요. 출력할 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역시나 좀 부족한 부분 있으면 스무스 툴 이용해서 패스 다듬으시면 돼요. 또는 펜 툴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뭐든 여러분들 편한 거 쓰시면 돼요. 해서 이렇게 뭔가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을 줄게요. 책에서는 이거 클리핑 마스크 시켜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클리핑 마스크도 그냥 시켜주겠습니다. 제가
자, 아무튼 이렇게 흘러내리는 듯한 느낌도 줬어요. 자, 주고 나서 글자도 이 색깔 추출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뭔가 입체감 있는 듯한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어디에 있냐면 교재 468페이지입니다. 자, 스텝 1 옵셋 패스 기능 이용해서 자, 요 글자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요거 이용해서 자, 옵셋 패스에 들어가서 왜 안 들어가지지? 일단은 문자를 깨트려 줄게요. 깨트리기 전에 혹시 모르니까 한 개 옆에 카피해 놓고 글자 깨트려 주고 옵셋 패스 들어가서 몇 미리 확장했지 이거? 3mm만 딱 확장을 해줄게요. 3mm 확장하고 나서 옆으로 보내든 밑으로 보내든 아무튼 이 친구 분리를 시킵니다. 무조건 옆으로 보내야겠다. 너무 머네요. 잠깐만. 됐다. 옆으로 보내줄게요. 사실 정렬 기능 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는 습관이 방키를 쓰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글자를 옵셋 패스를 이용해서 다음 크기가 다른 오브젝트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도 기존의 원본 글꼴이랑 똑같이 다 같이 그룹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그냥 성질이에요, 성질. 오브젝트 하나를 이용하면 그렇게 그룹이 안 되거든요. 근데 글자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글자를 분리시키기 위해서 방향키를 이용해서 옆으로 옮겨놓고 컨트롤 시프트 G 눌러서 그룹을 해제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글꼴끼리 잡아서 컨트롤 G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뭉쳐주는 거예요. 뭉쳐주고 요거를 다시 제자리 요 밑으로 딱 넣어줄게요. 시프트 방향키 이용하면 10픽셀 단위로 움직인다, 그쵸? 비록 조금 느리긴 하지만은 어쨌건 제자리로 딱 맞게 보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딱 맞게 보내주고 요거 뭐 할 거냐면 요 바탕 색깔을 추출할게요. 바탕 색깔. 그러면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요 상태로 해놓고 이제 뭐 하냐면 요 케이크 요 글자 있죠. 요거를 컨트롤 C, 컨트롤 B 제자리 뒤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 자, 요 친구 왼쪽으로 한 칸만 빼볼게요. 왼쪽으로. 그리고 밑으로도 한 칸 빼볼게요. 그리고 제일 뒤로 보내요. 배경 뒤로 보내고 한 칸만 앞으로 딱 보내볼게요. 그러면 뭔가 요런 느낌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위에 위치 보면서 바꾸면 뭔가 이 뭐라 해야 되지?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입체감 있는 느낌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요거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1층에 지금 요거 깔려 있고요. 색깔을 제가 바꿔 볼게요. 1층에 요 녹색 깔려 있고 2층에 요 바탕이랑 똑같은 게 깔려 있고 3층에 요 주황색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림자처럼 이게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탕이랑 같은 색깔을 가운데 끼워 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 책에서 이거 뭐 몇 칸 보내라고 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게 쉽게 이런 효과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 했으면 이제 적당히 잡아가지고 또 이제 최종적인 레이아웃을 좀 잡아봐야겠죠. 봤을 때 로고를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 또 고민해 봤을 때 비스켓 같아요. 그러면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때마침 이게 디저트 만드는 이렇게 커피도 팔고 디저트도 만드는 데는 거 비스켓 같은 느낌 들면 성공한 거네요. 브랜딩 성공. 해서 가운데 정렬해주고 아이고 그룹해서 가운데 정렬해주고 크기 적당히 줄여가지고 자 여기다가 요렇게 로고 단계 깔끔하게 딱 넣어줄게요. 뭔가 더 작아 예쁠 것 같아. 이렇게 심플하게 딱 넣어주겠습니다. 너무 작다 이거는. 좀 요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위치를 좀 잡아주고 그리고 아까도 그랬죠. 요 글자 하나만 보면 정확하게 가운데 정렬이 맞긴 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디자인들을 왼쪽으로 계속 뺐잖아요, 그쵸?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가 통째로 덩어리기 때문에 얘를 가운데 정렬하려면 요로 좀 더 보내야 돼요. 이렇게 돼야 이게 가운데 정렬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렬도 좀 맞춰줬고 정렬도 조금 맞춰놓고 이제 책에 보면 어디 갔지? 470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뭔가 이런 꾸미는 요소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꾸며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글자 부분만 잡아서 컨트롤 V 해서 요거 노란색 계열 요거 추출해 줄게요. 추출해서 요 친구 그냥 뭐 딱히 의미는 없지만 요렇게 해서 뭐 이쯤에다 이렇게 제일 뒤로 보냈다가 한 칸만 위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너무 큰가? 얘도 살짝 줄여서 이렇게 보내주고 이렇게 위치를 시켜줄게요. 해주고 나머지는 역시나 뭐 이 밖으로 나간 거 거슬린다 하시면 항상 뭐든 클리핑 마스크 시켜서 이렇게 가리시면 돼요. 해서 이렇게 해주고 얘도 이렇게 잡아서 컨트롤 스 7 클리핑 마스크 해주고 클리핑 마스크 시키면 레이어가 제일 위로 올라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잡아가지고
제일 뒤로 보냈다가 앞으로 한 칸 보내면 되겠죠. 또는 딱 봤을 때 블렌드 모드 걸면 뭔가 예쁘게 나오지 않을까 싶으면 그런 거 좀 걸어봐도 이렇게 봐봐요. 멀티플라이 거니까 뭔가 예쁘게 나왔죠. 이것도 느낌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 요런 것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센스가 있다면 얘도 멀티플을 거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글자 밑으로 깔린 것처럼 만들고 얘는 뭔가 글자 위로 올라와서 겹친 것처럼 또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디자인이라는 게 어쨌건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레이어는 층층의 개념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봤을 때 배경이 1층이고 요게 2층이고 그 다음에 글자가 3층이고 그 다음에 요게 또 그 위에 4층으로 깔린 것처럼 뭔가 더 입체적인 구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별거 아닌 이 한 방으로. 이런 식으로도 뭐든 완성도는 얼마든지 꾸미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것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최대한 그냥 정말 저는 그 말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심플 이즈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일단 만들어 놓고 나중에 더 필요라면 얼마든지 이제 살을 더 덧붙여서 넣으시면 돼요. 패턴이 필요하면 패턴을 넣으시면 되는 거고 케이크 뭐 관련된 거면 케이크 요거 패턴을 등록해서 케이크 배경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꾸미는 거는 정말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해서 드디어 책을 다 봤습니다, 여러분. 책 다 끝났어요. 책 다 봤습니다. 아유 이거 언제 다 보나 했는데 결국 다 보기는 봤네요. 이렇게 해서 마스터 클래스는 마무리를 드디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봤습니다. 다시 보기는 나중에 하나씩 편집해서 천천히 업로드를 해 두도록 할게요. 마무리를 조금 짧게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 저도 실제로 제가 만든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까먹을 때가 진짜 많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안 쓰면 까먹어요. 결국 안 쓰면 누구나 까먹거든요. 이게 뭐 디자인뿐만 아니라 다른 막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안 하면 까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얼핏이라도 한번 보고 기억이라도 하고 있으면 내가 그거 당장에 필요할 때 무슨 이거 기능 뭐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던 거 있었던데 기억나면 다시 찾아가서 보면 됩니다. 그렇게 그거를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반복하면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진짜. 그래서 디자인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요 하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그 감각이 타고난 친구들도 있어요. 당연히 선천적으로 이게 재능이 뛰어난 친구들도 있지만은 노력을 해서도 잘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저는 정말 딱 반반인 것 같거든요. 반반인 것 같은데 일단은 디자인을 뭘 하고 뭘 떠나서 도구를 잘 다뤄야 돼요. 도구를. 그게 포토샵이 됐건 일러스트레이터가 됐건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영상업이 뭐 에펙이 됐건 프리미어가 됐건 그 틀은 너무나도 잘 다뤄야 돼요. 진짜 어느 정도 잘 다뤄야 되냐 하면 제 기준이긴 하지만은 어떤 디자인물을 딱 봤을 때 머릿속에 플로우가 다 그려질 정도로 쟤는 포토샵 켜서 작업하고 얘는 일러스트레이터 켜서 작업하고 얘 일러에서 만든 오브젝트 만들어가지고 팩터로 저장해가지고 에펙으로 가져가서 모션 주면 되겠다. 그냥 가져가지 말고 요거는 그룹 주고 요거는 그룹 해제하고 요거 따로 그룹 넣고 레이어 분리시켜야겠다. 그렇게 해야 모션 주기 편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게 도구를 잘 다루기 시작하면 그 과정이 다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차츰차츰 실력이 늘 거예요. 지금 당장에 보자마자 책도 한 번 보고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솔직하게 말해서 막 책도 쓰고 이 강의도 하고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쵸? 그냥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웬만한 기능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지. 저도 아직 모르는 기능들이 진짜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능은 다 알 건데 이 기능 가지고 요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미처 생각을 못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것도 나중에 아는 만큼 보인다고 실력이 차츰차츰 쌓이면 그때 당시에 처음 봤을 때는 한 개 소화하기도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봤던 것도 또 보면 몰랐던 것들도 더 많이 막 7개, 8개까지도 더 막 소화되는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아무튼 시간 투자하셔서 한번 쭉 공부해 보세요. 이왕 하시는 거 쭉 공부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짜 쓰는 일러스트레이터 마스터 클래스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